지난 6월이었죠. 학동 참사.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사고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림막으로 이제 가려져 있어서 그 현장을 볼 수는 없지만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은 뭐 공사가 재개된다거나 뭐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구청에 좀 문의를 해봤더니 이 경찰이 내년 2월 28일까지 이 현장을 보존하라는 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학동 4구역에 사고가 일어난 부분 아주 일부분이지만 거기만 현장 보존을 하고 뭐 다른 데는 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 유족과 피해자들이 계신 상황이고 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소가 돼서 관련자들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 다 달라서요. 네. 현재 그 브로커라고 하는 그 5.18 전 구속 부상자 회장인 문흥식 씨라든가 그리고 현장의 철거업체 관계자 그리고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이분들의 수사와 재판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런 참사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참사에서 뭔가를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학동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후발 선진국 또는 후발 국가로서 선진국들의 어떤 문제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후발국의 이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 선진국들의 성과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작 그 성과의 이면에 숨어 있는 온갖 부작용들은 잘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가끔 벌어지면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옛날 관행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관행이 바뀐다 하더라도 비용을 어딘가로 전가하는 방식의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점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뭐냐면 어떤 위험이 내재해 있는데 그 위험이 어디에서 터질지는 모르고 그냥 수건 돌리기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학동 참사처럼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내가 일용잡부가 돼서 노동자로 어딘가에서 일할 일은 없으니까 나는 그 문제와 무관하다고 착각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적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여된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이 좀 깨닫고 근본적인 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의 이면에 있었던 위험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외면하고 싶은 거죠. 네. 차후에라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슷한 사고가 2년 전에 네. 서울 잠원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철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도로로 쏟아져서 4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때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고 시민들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애도하면서 더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자 이런 반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고가 2년 만에 광주에서 더 큰 규모로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과연 저는 이 사고의 본질이 과연 어떤 후려치기라든가 어떤 그 비용의 문제와 더불어서 여기에 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 욕망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을 빨리 헐어내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빨리 그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 공사를 빨리빨리 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후려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철거 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의 책임을 단순히 이 철거 업자들이나 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원청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처벌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 전체가 내가 아파트로 빨리 지어서 돈 벌 욕심이 이런 사고의 어떤 근본적인 그 동력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들도 필요한데 그 해법 중에 하나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해가 계속 빈발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처벌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 대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전 국민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공허하고 추상적이어서 쉽게 이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 한 가지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나 행정 당국은 행정 절차를 더 늘리거나 말하자면 페이퍼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서류상의 어떤 요건과 실제를 사실 이제 분리함으로써 문제가 어쨌든 봉합되고 간다는 식의 관행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지금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행정쇄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어떤 서류 한 마리 보장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꾸만 뭘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도장이 몇 개가 더 들어가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 혁신과 더불어서 관행의 타파 이런 것들도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